시간에는 8강 화산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산지형. 화산지형은 우리나라 거의 시생대, 고생대, 쭉 시생대, 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지나서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지형이 되겠습니다. 신생대는 3기와 4기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신생대 3기 말에서 4기 초에 우리나라에 마그마가 분출돼서 화산지형이 만들어졌는데요. 화산지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상화산, 하나는 순상화산. 종상화산은 종처럼 경사가 매우 급한 거, 이렇게 종처럼 만들어져서 경사가 급한 거, 화구에서 마그마가 솟아나오면 마그마가 나오는 구멍을 화구, 여기에서 마그마가 나와서 쌓이게 되면 이 마그마의 성질이 유동성이 작고 점성이 크다, 같은 말이겠네요. 유동성이 작은 거, 끈끈한 성질이 점성이 되겠습니다. 유동성이 작은 놈이 점성이 크겠죠. 점성이 큰 끈끈한 거, 이런 것들은 화구에서 마그마가 화구를 중심으로 솟아나올 때 끈끈하기 때문에 멀리 흘러가지 못하고 빨리 굳어버려서 경사가 매우 급하게 만들어지죠. 주로 조면암이나 안산암이 분출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냥 일단 조면암 쪽을 중심으로 해두죠. 주로 조면암 종류가 많이 나오게 되면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의 울릉도 옆에 독도도 그 옆에가 있으니까 같이 그러겠고, 그 다음에 제주도라든지 백두산에 가보면 정상부 꼭대기 쪽에는 이렇게 제주도나 백두산 밑에 쪽에는 현무암이 흘러나와서 경사가 완만하지만 정상부는 이런 조면암류가 흘러나와서 경사가 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 기생화산들도 거의 현무암 종류인데, 제주도의 기생화산 중에서 뒤가 우리가 사진으로 나타나는데 삼방산이 유일하게 이렇게 종상화산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울릉도가 이렇게 종상화산이다. 그 다음에 한라산 꼭대기가 종상화산이다. 그 다음에 순상화산, 순자가 방패순자, 상자는 모양상자, 방패 모양으로, 방패는 경사가 완만하게 생긴 게 방패죠. 그래서 마그마가 분출해서 여기서는 반대죠. 위에 있는 친구하고 유동성이 크다, 점성이 작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유동성은 흐를 유자를 쓰니까 움직일 동 흐를 유, 마그마가 말랑말랑해서 빨리 굳지 않고 멀리 흘러가는 게 되겠습니다. 주로 현무암이 분출하게 되면, 현무암은 이렇게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화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멀리 흘러가서 경사가 완만하게 만들어져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패 모양이다, 순상화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한라산의 대부분은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게 만들어졌고, 백두산도 밑에 쪽에는 그렇게 생겼죠. 그렇지만 꼭대기 쪽에서는 종상화산으로 되어 있다. 경사가 어떤 일단 완만한 거, 현무암은 순상화산, 조면암류는 종상화산, 이렇게 나눠두고 우리나라의 주요 화산지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두산도 아래쪽에는 순상화산으로 되어 있고 정상부 쪽에서는 종상화산으로 되어 있고, 그럼 두 개를 합치면은 복합화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가지가 짬뽕되어 있겠고, 그 다음에 백두산 꼭대기에 가보면은, 백두산 꼭대기에는 우리가 분화구에 물이 고여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천지다, 하늘천, 못지, 하늘에 있는 연못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자, 그러면 백두산 꼭대기에는 왜 연못이 만들어졌냐면, 백두산이 이렇게 꼭대기 쪽이 이렇게, 이 화구 쪽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겠죠. 마그마가 솟아나오는 화구 쪽이, 여기서 화구 쪽에서 마그마가 솟아서 이렇게 사방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화구 쪽이 원래 가장 높게 되겠죠. 화산체에서는 용암이 흘러나오는 화구 쪽이 제일 높은데, 화구가
무너져 내려버렸죠. 이건 없어져 버렸으니까 여기에 있는 땅들이 어디로 가버렸죠. 밑으로 함몰돼서 저쪽 화도 쪽으로, 빈 화도 쪽으로 무너져 내려가지고 속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화도를 다 막아버렸겠죠. 이것이 무너져 내려서.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걸 함몰했다. 대규 함몰해갖고 규모가 크게 만들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칼데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만들어진 다음에 백두산 꼭대기에 이렇게 함몰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에 이제 물이 고여서 우리가 이것을 천지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하늘에 있는 연못이다. 그래서 이것을 칼데라호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백두산 밑에 보면은 이제 백두산 밑에 쪽에는 이렇게 순상화산이기 때문에 순상화산은 우리가 현무암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제주 백두산이 있으면 백두산 밑에는 현무암들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멀리 흘러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저 뒤에 만주 쪽으로 개마고원 쪽으로 현무암이 쭉 흘러나가서 쌓였겠죠. 경사가 이렇게 평탄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용암대지다 이렇게 하죠. 우리나라는 개마고원 쪽이 일부가 용암대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만주 쪽에 가보면 이렇게 용암대지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백두산은 우리가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은 이렇게 천지죠. 천지가 칼데라호다. 그 다음에 제주도는 이제 한라산이 있죠. 한라산은 전체적으로 현무암이 많이 분출됐기 때문에 현무암은 어떻다고 배웠죠? 우리가 유동성이 작다. 유동성이 작으면 멀리 흘러간다고 그랬죠. 제주도는 유동성이 작다. 거꾸로 잘못했어요. 제주도는 현무암은 유동성이 크다 이렇게 했어요. 유동성이 크면 물렁물렁 하니까 멀리 흘러가서 경사가 완만하게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제주도는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사가 완만한 순상화산으로 되어 있고, 제주도 이제 꼭대기 한 1700m까지는 이렇게 순상화산, 1700m에서 1950m까지 정상부 쪽에는 나중에 이제 여기는 현무암이 아니고 조면암류가 주로 분출해가지고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 그런데 이제 제주도는 우리가 과거에는 순상화산이다. 왜? 순상화산이 1900m 중에서 1700이 순상화산, 한 200m만 종상화산.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순상화산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주도도 복합화산이다. 울릉도는 우리가 백두산은 이렇게 복합화산이다 하고, 왜? 제주도도 꼭대기는 종상화산이고 순상화산이 섞여져 있으니까 순상화산이라고 하냐. 근데 문제가 생겨서 요즘에는 제주도도 두 개 합쳐서 됐으니까 복합화산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죠. 그 다음에 제주도는 꼭대기에, 백두산 꼭대기에는 우리가 천지를 칼데라호다. 백두산의 꼭대기에 있는 호수는 칼데라호지만 한라산의 꼭대기에 있는 호수는 백록담이다 해서 얘는 칼데라호가 아니죠. 가끔 시험 문제에 백록담 칼데라호다 이렇게 하고 틀린 것으로 많이 나오죠. 그러면 칼데라호는 화구호하고 차이점은 규모가 크면은 대체로 칼데라호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이제 화구가 함몰해서 만들어졌다 했고, 백두산은 함몰했지만 제주도는 함몰한 게 아니라 대체로 폭발에 의해서 화구 쪽이 구멍이 좀 뚫린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규모가 작은 이런 화구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모가 작은 친구들은 칼데라라고 안 하고, 함몰에 의해서 규모가 크면 칼데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제주도는 많은 기생화산들로 되어 있는데 한 360여 개의 기생화산으로 되어 있는데, 기생화산은 제주도의 한라산이 이렇게 생겼으면 마그마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1950m나 되니까 꼭대기가 나중에 이제 높이 마그마가 올라가다 보면 이제 이쪽 위에는 1900m, 2000m 가까이 되니까 매우 차가우니까 마그마가 올라가다가 잠시 쉬는 틈에 타서 이제 굳어버리겠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밑에서 계속 마그마가 밀어 올리는데 위에는 굳어서 여기는 암석이 됐고 안에는 뜨거우니까 아직도 마그마가 됐겠죠. 여기는 뜨거우니까 아직 굳지가 않았고,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여기가 막히니까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가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화산체가 만들어진 걸 기생화산이 되겠어요. 그럼 뭐 이렇게 나갈 수 이렇게 옆으로 삐져나가려면 뭔가 제주도에 있는 마그마들이 굳어서 이런 것들이 돌이 됐을 때 돌이 굳으면서 수축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돌과 돌 사이에 금이 간 그 전리라고 하죠. 전리. 그 전리가 금이 간 사이에 있으면 그 틈새로 삐지고 나가서 솟아나온 게 기생화산이 되겠습니다. 기생화산은 화산체의 측면에 있으니까 측화산. 제주도에서는 이렇게 뻥뻥뻥 올라와 있으니까 뭐 오름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여기 화산 쇠설물들은 기생화산이 이렇게 전리가 있더라도 이렇게 갈라진 틈새가 있더라도 마그마가 삐지고 나갈 때 이쪽에는 뭐 구멍이 안 뚫렸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마그마가 그냥 막 밀어붙이다가 어느 순간에 힘이 압력이 한계에 달하면 여기가 폭발에 의해서 날아가 버리겠죠. 뻥 하고 뚫리게 되면 마그마가 이제 갑자기 압력이 해소되면서 하늘 높이 솟아서 하늘에서 이렇게 마그마들이 푹 하늘 높이 솟아 올라가 가지고 부풀어 버리겠죠. 서서히 마그마가 흘러내리다가 식으면은 단단한 돌이 되겠지만 하늘로 갑자기 압력을 해소하면은 마그마가 부풀어 버리겠죠. 뻥튀기처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퇴적이 되어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압력이 갑자기 해소돼서 만드는 뻥튀기처럼 만들어진 이런 친구들, 이런 것들이 기생화산 주변에 많이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이런 것들을 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는 난화분의 난석으로 쓰기도 하고, 저런 돌들은 아주 가벼워서 물에다가 넣어도 물에 뜨니까 뜰붓자 돌석자 써서 부석이라고도 하고, 이런 부석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때밀이로도 이렇게 사용할 정도고, 난화분에 물이 잘 스며들어가고 이렇게 쓰기 때문에 난석으로도 많이 쓰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화산 쇠설물들이 많이 기생화산에는 뒤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용암동굴. 용암동굴은 제주도 가면 만장굴이라든지 우리가 수학여행 갔던 협재굴, 쌍용굴 여러 개의 용암동굴들이 있죠. 이런 용암동굴들은 왜 만들어졌냐. 마그마가 사면을 따라 흘러내려가다가 마그마가 흘러내려가다가 우리가 안쪽에는 보온작용이 돼가지고 뜨거우니까 계속 액체 상태로 있지만 겉에들은 공기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냉각이 돼서 표층부 쪽에서는 굳어서 돌이 되고 안에는 뜨거우니까 계속 마그마가 흘러내려가 버리고 그러다 보면 쏙 빠져서 동굴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용암동굴들은 용암이 표층부 쪽에는 빨리 굳고 속에서는 잘 안 굳고 이런 냉각 속도의 차이 때문에 용암동굴이 만들어지겠죠. 이런 만장굴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적이 되죠. 용암동굴 중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주도의 현무암들은 이렇게 전리가 많이 발달되어 있다. 전리라는 건 우리가 기생화산에서 잠깐 배웠죠. 옆으로 이렇게 암석이 갈라진 틈새로 마그마가 가서 기생화산을 만든다고 그랬죠. 기반함이 이제 돌들이 갈라진 틈새들을 전리라고 하면 되겠죠. 제주도에 있는 이런 현무암들은 전리가 많기 때문에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강수량이 제일 많은데 비가 많이 오더라도 물들이 하늘에서 내려서 이런 전리 틈새를 따라서 갈라진 기반암들이 많이 찢어져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물이 지하로 잘 스며들어가겠죠. 그래서 제주도는 강수량이 많지만은 물이 부족한 동네가 되겠죠. 물이 지하로 이렇게 잘 스며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천도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고 말라 있어요. 그걸 건천이다. 그 다음에 제주도는 거의 논농사를 못하고 밭농사를 주로 하죠. 왜? 물이 땅속으로 다 스며들어가서 물이 없기 때문에 논농사가 잘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제주도 내륙에는 취락이 발달되지 않고 해안가 쪽에 저지대 쪽에 여기에 마을들이 있는 이유도 이 내륙에 살려고 했더니 물이 없다는 점. 사람이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우물이 있고 뭐가 있고 그래야 살 수가 있는데 해안가 쪽에서는 이렇게 지하로 들어갔던 물들이 해안가에서 이렇게 솟아나오니까 해안가 쪽에
소용천, 소술용, 샘천. 그래서 제주도의 취락이 해안가에 발달되는 이유는 이렇게 물이 솟아나오기 때문이다. 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강수량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동네지만 물은 부족한 동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상절리로 가보면 주상절리는 이제 암석이 굳으면서 전리가 발달된다고 했는데 주상은 기둥주자 모양상자 이렇게 기둥처럼 생긴 것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주상절리가 되겠네요. 돌들이 마그마가 솟아나와서 굳게 되면 어떤 중심을 향해서 돌들이 수축을 하면서 사이사이가 찢어지게 되겠죠. 즉 액체 상태일 때보다 고체 상태로 변하면서 부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틈새가 갈라지는 걸 절리다. 그래서 나중에 이 주상절리는 우리가 서귀포 앞바다에 수학여행 때 가봤죠. 지삭계의 주상절리. 그 다음에 해안가에 폭포가 발달된 것도 바닷가 근처에 이런 기둥 모양의 전리들이 기둥채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절벽들이 잘 발달되겠죠. 거기에 이제 하천이 흘러서 떨어지면 폭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주도의 하천도 이런 주상절리 때문에 하천이 있으면 이렇게 하곡이 깊게 파이겠죠. 이 주상절리 때 기둥 모양으로 된 것들이 이렇게 된 것들이 기둥채 풍화돼서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하천이 깊게 파이고 하천 옆에가 이렇게 절벽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제주도에서는 하천이 비가 올 때는 많이 물이 흐르지만 비가 안 올 때들은 제주도는 이런 전리 때문에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가서 하천도 평소에는 많이 물이 없죠. 그래서 그걸 건천이다. 그 다음에 울릉도로 가세요. 울릉도는 제주도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생겼죠. 제주도는 경사가 보통 완만한 순상화산으로 현무암이기 때문에 그렇죠. 현무암이 어디가 있나? 현무암으로 되어 있으면 순상화산이다. 근데 울릉도는 종 모양이다. 경사가 매우 급하다. 그것은 주로 조면암류 때문에 그러겠네요. 조면암은 어쩐다고? 현무암은 유동성이 크고 조면암은 끈끈한 점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울릉도는 이렇게 경사가 매우 급하고, 그래서 해안까지도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이게 바다라면 해안가에 거의 평지가 없겠죠. 울릉도는. 그래서 울릉도는 평지가 별로 없죠. 해안가에 마을도 골짜기 사이에 조금씩 있고 해안가의 교통도 급경사라 불편하고 해안가에 사람이 살기도 어렵고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울릉도 꼭대기에 가보면 백두산 꼭대기에는 우리가 칼데라호가 있고 한라산 꼭대기에는 화구호가 있고, 화구호는 이것은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모가 작은 친구,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칼데라호는 함몰에 의해서 대규모로 만들어진 거. 울릉도는 이제 칼데라호도 아니고 칼데라 분지가 되겠죠. 그러면 울릉도도 화구가 함몰하게 되면, 울릉도가 이렇게 화구가 함몰하게 되면 그러니까 가운데가 푹 꺼지겠죠. 마그마가 나오는 화도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백두산에서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해갖고 화산체가 생명이 끝났죠. 화구가 함몰해갖고 화구가 막혀버린 거죠. 근데 울릉도는 다시 마그마가 삐지고 나와가지고 이 사이에 다시 마그마가 이렇게 쌓여서 원래 이제 가운데 쪽이 좀 더 올라오죠. 이렇게 쌓여서 내려가니까. 이렇게 마그마들이 다 쌓여서 여기를 메운 것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평탄한 지형도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걸 분지라고 하죠. 근데 이제 알봉 쪽이 조금 더 올라와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와 있죠. 이렇게 생긴 분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울릉도도 백두산처럼 화구가 함몰하면 우리가 칼데라다. 칼데라가 되겠고, 그 다음에 백두산은 호수지만 울릉도는 이렇게 마그마가 쌓여서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백두산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화산체의 생명이 한 몰에서 끝나서 한 번에 만들어진 거고, 울릉도는 또 요놈이 다시 분출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만들어졌다 해서 이중화산이다.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봉우리가 알봉인데, 알봉은 다시 그려볼까요? 울릉도가 이렇게 가운데가 함몰하게 되면 바깥에 있는 산들이 이렇게 높게 만들어지고 가운데는 쑥 들어가 버리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알봉이 이렇게 나중에 재분출해 가지고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새 둥지에 알처럼, 새가 여기다가 둥지 만들어서 알처럼 생겨서 생긴 봉우리다 해서 말봉이다 이름을 지었겠죠. 마그마가 여기서 솟아 나오는 거니까 나중에 여기가 한가운데가 되니까 중앙이 되겠고요. 마그마가 솟아나오는 입구가 되겠죠. 그걸 화구라고 하죠. 우리가 맨 끝에 있는 구는 언덕구자죠. 화구 쪽이 지대가 좀 높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면. 그래서 알봉은 중앙 화구구다 이렇게 됐네요. 그 다음에 용암대지. 용암이 흘러나와 가지고 이제 대지는 거의 뭐 평탄한 완경사의 이런 땅을 두툼하니 평탄하게 만들어지면 대지다. 그러면 용암대지는 이제 우리가 강원도 철원 쪽에 가면 보이는데 현무암이 솟아나와 있고, 일단 현무암인 줄 알아야 되겠고, 현무암이고, 그 다음에 열화분출이다. 그러면 열화분출은 차이점은 제주도라든지 울릉도, 백두산은 우리가 화구분출이죠. 화구에서 마그마가 솟아나와서 화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방으로 가서 마그마가 쌓이니까 화산체 형태를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내륙의 중간중간에 기반함이 약한데 갈라진 틈새, 그런 틈새에서 기반함이 갈라진 틈새에서 삐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동쪽이 높으니까 동쪽에서 삐지고 나오면 이렇게 서쪽으로 흘러내리겠죠. 낮은 쪽으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 열화분출. 이런 틈새에서, 기반함이 갈라진 틈새에서 분출한 것이다. 열은 우리가 균열할 때 뭐가 갈라지면 균열이 생겼다 하죠. 하자는 한자로 틈하자가 되겠네요. 그래서 갈라진 틈에서 현무암이 솟아나와 가지고 이렇게 강원도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현무암이 쌓여져 있는데, 강원도는 뭐 평탄한 지형이 거의 없죠. 그냥 산에 이렇게 하천이 흐르면서 깊은 골짜기가 파이죠. 여기에 마그마가 쌓이고 쌓여서 계곡이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지겠죠. 이것을 용암대지다. 평강공주가 사는 데서부터 철원 쪽으로 경기도의 연천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북한의 신계에서 곡산까지도 이렇게 계곡에 용암이 흘러나와서 계곡 바닥을 평탄하게 만든 게 용암대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철원만 써놨는데 평강에서 철원, 철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경기도 연천까지도 나오는데 주로 철원 지역들, 거기에 흐르는 강이 한탄강. 그래서 한탄강이 나오면 용암대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한탄강에 보면은 이제 뭐 주상절리라고 써놨는데, 하천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철원평야라고 하고 여기가 쑥 들어가서 한탄강이 있고 저기 산이 있으면 이제 한탄강이 흐르게 되면, 한탄강 옆에 이렇게 하천들이, 여기가 거의 선생님이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놨죠. 제주도의 하천도 마찬가지죠. 뭐가 발달된다고요?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정육각형 형태로 주상절리가 기둥채 떨어지기 때문에 하천 옆에가 절벽이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곡이 깊게 파이고 하천 옆에가 절벽이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이 용암대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하천에 있는 것들은 주상절리. 그래서 다른 하천에 비해서 제주도라든지 한탄강은 하곡이 깊고 그 다음에 하천 옆이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절벽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게 특색이죠. 주상절리 때문에 그렇겠죠. 그 다음에 한탄강 유역에 이런 철원평야에서는 벼농사가 발달되는데, 우리가 화산지형에서는 물이 지하로 잘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물이 부족해서
밭농사로 주로 이용되고 있죠. 그런데 한탄강유역의 철원평야는 화산지형인데도 불구하고 벼농사를 하고 있죠. 한탄강 이렇게 철원평야가 있고 한탄강이 있으면 산이 있으면 한탄강이 있으면 한탄강 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퍼 올려주기만 하면 벼농사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한탄강 주변에는 양수장이 많이 있어요. 한탄강 물을 퍼 올려서 여기에 벼농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물론 이제 산에서 흘러나온 이 산과 산 사이 계곡에서 흘러나온 흙들이 이 용암대지 위에 퇴적층들이 이렇게 쌓여서 조금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가는 걸 좀 막아줄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계곡에서 저수지 같은 걸 만들어서 물을 벼농사하는 데 이렇게 댈 수도 있겠고, 한탄강 물을 양수장이 있어야 되겠죠. 양수기가 있어서 물을 퍼 올려야 되니까, 한탄강이 하곡이 깊다겠으니까 이런 시설을 갖추게 되면, 물만 되면은 물만 제공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밭 대신에 논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게 되면은 순상화산은 주로 현무암이다 했죠. 현무암은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사가 완만한 하와이의 화산체가 되겠는데, 하와이의 화산체가 이렇게 분출하게 되면 경사가 완만한 걸 순상화산이다. 주로 현무암 같이 유동성이 큰 거에서 만들어진다. 이거는 제주도의 기생화산 중에 삼방산이 되겠네요. 이 삼방산, 울릉도라든지 이런 삼방산이라든지 한라산 꼭대기라든지 정상부라든지 이런 데들은 조면압류가 분출하게 되면, 조면압류는 점성이 크다고 그랬죠. 이렇게 점성이 큰 친구들은 마그마가 굳어서 급경사를 이루는 종상화산을 이룬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음에 기생화산, 주로 이제 제주도의 화산 지형들은 요 기생화산으로 시험이 제주도 화산 지형은 주로 기생화산 지형도가 나오면 그러니까 제주도다. 제주도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현무암이기 때문에 등고선의 간격이 넓은 것들은 거의 평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등고선의 간격이 여기는 좀 몇 개가 모여 있는 곳들이 있겠죠. 등고선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들, 모여 있는 곳들은 기생화산들이 되겠죠. 요 부분만 마그마가 솟아나와 가지고 이러한 완만한 화산체를 만드는 걸 우리가 기생화산이다. 육지에 있는 산들은 거의 이렇게 삼각형으로 많이 생겼죠. 근데 제주도에 있는 기생화산들은 좀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생겼죠. 그것을 기생화산이다. 그 다음에 기생화산, 우리가 꼭대기 중에서 왕임의 기생화산에 보면은, 왕임의 기생화산 정상부 쪽에서는 뭔가 좀 특이하게 등고선이 이렇게 생겼으면 주변보다 계속 높다는 거지만, 왕임의 꼭대기 쪽에서는 이렇게 생긴 것들이 보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돌리네에서 배울 건데, 카르스트 지형에서 주변보다 낮다는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기생화산 꼭대기가 저렇게 생겼다는 얘기는 기생화산 꼭대기가 이렇게 분화구가 파였다는 얘기죠. 화산이 분출하면서 폭발에 의해서 날아가 버린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주변보다 낮은 기생화산 꼭대기에 분화구가 가끔 많이 보이죠. 마그마가 솟아나온 것. 여기는 이제 울릉도가 되겠네요. 울릉도는 우리나라에서 경사가 가장 급한 곳이죠. 그래서 경사가 급하다는 얘기는 등고선의 간격이 매우 조밀한 곳이 되겠습니다. 스톱. 울릉도.
등고선의 간격이 아주 조밀하죠. 해안가까지도 등고선의 간격이 아주 조밀해서 경사가 매우 급한 것을 종상화산이다. 그 다음에 울릉도는 가운데가 칼데라 분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가운데는 경사가 완만하게, 울릉도의 뭐 거의 유일한 평지라고 봐도 되겠죠.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분지처럼 생겼고 가운데가 알봉이 있고, 알봉이 중앙 화구구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저기 나리 분지, 저게 어디가 있나? 저기 알봉이 쪽이 알봉 분지, 나리 분지 이렇게 나눠져 있죠. 하여튼 칼데라 분지, 화구가 한물에 있고, 백두산은 칼데라 호, 울릉도는 칼데라 분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온 지형도를 보면 경사가 매우 급한 등고선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종상화산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주도의 주상절리, 서귀포 앞에 지사계 쪽이 되겠죠. 세계적인 지형인 것 같죠. 여기도 용암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바닷물하고 만나게 되면, 바닷물하고 그냥 용암이 서서히 식는 거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면 갑자기 수축을 하면서 굳어버리겠죠. 그럴 때 주상절리가 더 잘 만들어지죠. 거의 정육각형의 형태로 해가지고 기둥치에 이렇게 풍화돼서 떨어지니까 바닷가에 절벽도 만들고 하천이 흘러갈 때는 폭포도 만들고 아름다운 지형도 만들고 그렇죠. 자, 여기는 한탄강 유역의 용암대지가 되겠네요. 한탄강을 보게 되면 이게 한탄강이 되겠고, 이쪽이 평탄한 지형이 되겠고, 한탄강 옆에 이렇게 급경사의 지형이 만들어진다고 했죠. 제주도도 마찬가지죠. 주상절리 때문에 이렇게 급경사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요것은 한탄강이 있고, 이게 기반암이 화강암이든 뭐 편마암이든 뭐 있겠죠. 기반암이 있고, 그 위에 현모암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계곡을 메워서 계곡을 평탄하게 했고, 산에서 흘러나온 흙들이 이렇게 퇴적암층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농사를 할 때 한탄강물은 양수기로 퍼올린다고 그랬고, 퇴적층이 쌓여가지고 조금 배수가 좀 잘 안 돼서 논농사하기 조금 도움은 되겠죠. 이것은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깨알 만한 것들은 다 논들이죠. 이렇게 논의 표시죠. 지금 지형 사진을 찍어서 한 거라 잘 안 보이긴 하지만 한탄강이 있고, 한탄강 옆에는 등고선이 조밀한 것이 이렇게 급경사란 얘기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강원도의 산들이 별로 안 높아 보이죠. 왜? 계곡이 많이 마그마로 메워졌기 때문에 산들이 강원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높아 보이죠. 한탄강이 나오면 용암대지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복습인데요. 백두산은 우리가 꼭대기에 항상 뭐가 있다고, 천지, 칼데라 호. 그 다음에 울릉도는 칼데라 분지. 그 다음에 등고선의 간격이 아주 조밀하죠. 종상화산. 그 다음에 제주도는 이렇게 생긴 것들이 기생화산들이 되겠죠. 기생화산 꼭대기에는 분화구도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용암대지는 거의 이렇게 논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됐고, 한쪽은 산이고 한쪽은 논이고 가운데 한탄강이 흐르면 용암대지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카르스트 지형. 카르스트 지형은 이제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다. 자, 석회암이 만들어진 지형을 우리가 카르스트 지형이다. 뭐 빗물이든 지하수든 물에 의해서 녹는 것이죠. 녹는 걸 갖다가 뭐라고 했다고 꼭 알아둬야 될 게 용식. 용식은 용에 대해서 침식됐다. 용에 됐다는 얘기는 물에 반응을 해갖고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카르스트 지형은 화학적 풍화다 이렇게 하죠. 용에 대해서 침식되는 걸 줄여서 용식이다. 뭐 파도에 의해서 침식되면 우리가 파식이다. 바람에 의해서 침식되면 풍식이다. 하천에 의해서 침식되면 하식이다. 파도가 침식하면 파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용에 대해서 침식되었다. 화학적 풍화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물에 녹은 거죠. 석회암이. 그 다음에 석회암이 나타나는 지역은 우리가 고생대지층, 우리나라 평남지향사와 옥천지향사에서 우리가 배웠죠. 거기에 고생대의 바다였었던 지역들,
거기에 쌓인 것을 조선 누층군이다. 그냥 선생님은 조선계층이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바닷속에서 만들어졌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바닷속에서 퇴적된 이루어진 지층, 해성층이다. 주로 조개껍데기나 산호초 같은 게 퇴적됐기 때문에 그런 조개껍데기가 탄산칼슘, 석회암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강원도 남부, 충청북도, 경상북도, 전라북도나 전라남도도 옥천지향사가 이어지는데 전라북도, 전라남도 이쪽 서쪽은 침식을 많이 받아서 석회암이 조금밖에 안 보이고 주로 강원도와 충청북도 쪽에 많이 남아있고 북한은 이제 평안남도 쪽 남한보다 더 많겠죠. 평남지향사, 옥천지향사 우리가 시원생대 땅 사이에 고생대 땅이 있는데 걔네들이 이름이 지향사라고 그랬죠. 들이 고생대 때 바닷속에서 조개껍데기들이 퇴적된 것들이 석회암이다. 그 다음에 주요 지형에 가보면 우리가 이제 빗물하고 지하수로 이렇게 나눠 놨는데요. 빗물, 지표수라고 해도 되고 지표 쪽에서 만들어진 것, 지표 쪽에서 석회암이 녹아서 만들어진 게 돌리네. 지하로 들어가서 석회암이 물에 녹아서 지하에 석회동굴이 만들어지겠죠. 석회동굴은 지하에 있으니까 지하수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야 되죠. 돌리네는 뭐 지표수라고 해도 되고 빗물이라고 해도 되고 그냥 뭐 서술형으로 나오면 그냥 물에 의해서 용식되었다. 하여튼 용식도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되겠죠. 돌리네는 모양이 이렇게 깔때기 모양이다. 그 다음에 와지다. 와자가 웅덩이 와자가 되겠죠. 웅덩이 모양으로 쑥 들어간 지형이 되겠네요. 주로 이제 밭으로 이용된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깔때기 모양으로 지하로 구멍이 뚫려져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땅속으로 물이 잘 들어가죠. 우리가 벼농사 즉 논으로 이용하려면 항상 물을 대야 되는데 화산지형에서 우리가 앞에 배웠죠. 화산지형도 물이 지하로 잘 스며들어가니까 밭. 가르스드 지형도 이렇게 돌리네가 구멍 나서 물이 지하로 잘 스며들어가니까 주로 밭농사로 이용되죠. 그 다음에 석회동굴. 석회동굴은 이제 이런 물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 있는 석회암들이 녹아서 동굴이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석회동굴은 꼭 지하수가 용식을 해서 만들었죠. 뭐 석회동굴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종유석도 있고, 뭐 석순도 있고, 석주도 있고, 다음에 나오는 사진을 통해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이런 석회동굴들은 이제 관광자원으로 이용된다. 그 다음에 석회동굴에는 삼척의 환선굴이 제일 유명한 것 같죠. 동양 최대 석회동굴이라 할까요? 세계 동굴 박람회도 하고 막 그렇죠. 그 밖에 단양의 고수동굴이나 고시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토양은 테라로사라고 하는데 테라는 땅이란 얘기고 로사는 붉은이란 얘기죠. 되게 땅이 빨간색을 나타내는 것들은 되게 우리가 이제 어떤 흙이 되는 것들은 흙은 이렇게 돌들이 풍화된 게 흙이 되겠죠. 돌 속에 우리가 마그마 속에 들어있던 철이라든지 알루미늄이라든지 이런 금속 성분들이 물을 만나게 되면 물 속에 있는 산소와 결합돼서 산화돼서 되게 빨간색을 나타내죠. 그래서 물이 많은 데서는 토양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잘 변하죠. 그래서 지구상에서는 적도 쪽에 있는 땅들이 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을 많이 띠죠. 그래서 테라로사 빨간색이다. 그 다음에 석회암은 시멘트 공업의 원료로 많이 쓰이죠. 시멘트 공업. 우리나라에서 석회암이 지하자원 중에는 뭐 가장 풍부하다. 제철용 포항제철이나 광양제철에 가면 철을 만드는데도 석회암이 일부 쓰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비료 만드는 데도 쓰이기도 하죠. 비료. 석회암은 CaCO3이기 때문에 탄산칼슘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CA 같은 경우는 인간한테도 필수한 거지만 식물들한테도 필수기 때문에 석회암을 가루로 해가지고 밭에다 뿌리면은 농사가 잘 되죠. 석회비료다 해가지고 저렴하게 국가에서 많이 공급하죠. 시멘트 공업의 문제점. 시멘트 공업은 이제 산에서 다이너마이트로 막 돌을 뜯어내야 되니까 소음도 있고 먼지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산을 뜯어내면 자연 훼손되는 문제도 생기겠습니다.
자, 지하수가 만든 지형. 지하수가 만든 지형은 우리가 뭐가 있나요? 이렇게 지하수가 뭘 만들었나요? 석회동굴을 만들었죠. 석회암동굴. 석회암동굴이 고드름처럼 위에서 내려오는 놈을 종유석, 죽순처럼 밑에서 올라가는 놈을 석순, 위가 아래가 연결되면 석주 이렇게 했죠. 석회동굴은 지하수에 의해서 만들었고, 이 친구들은 지하수에 의해서 만드는 게 아니죠. 이건 우리가 뭐라고 배웠나요? 앞에서 빗물에 의해서 만들었다, 아니면 지표수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뭐 돌리네하고 우발레 그렇게 하는데, 돌리네는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돌리네 깔때기 모양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뭐 돌리네가 이제 옆에가 하나가 돌리네 친구가, 또 돌리네 친구도 돌리네죠. 두 개가 있었는데 나중에 자꾸 세월이 오래되면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게 되면 오발레나 영어식 발음이냐 저쪽 라틴어 쪽 발음이냐에 따라서 오발라라고 해도 되고 오발레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돌리네가 이렇게 두 개 이상 합쳐지게 되면 오발레, 하나만 있으면 돌리네. 것들은 빗물에 의해서 우리가 외쳤다고요. 석회암 지형들은, 카르스트 지형은 물에 용해돼서 침식되었다, 용식되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자, 여기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지층에서 시원생대 땅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가 고생대 땅, 평남지향사, 옥천지향사. 근데 전라도 쪽에는 침식이 많이 돼서 강원도, 충청북도 이쪽으로 석회암이 많이 나와 있고, 북한에는 평안남도 이쪽이 제일 많죠. 북한이 남한보다 딱 봐도 많아 보이죠. 그래서 강원도, 남부, 충청북도, 경상북도 쪽에 석회암이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돌리네, 석회암 지형에서 지형도상으로는 돌리네를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돌리네가 되겠죠. 돌리네는 이렇게 그려놓고 주변보다 낮다는 표시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주변보다 낮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카르스트 지형이다, 돌리네다. 뭐 보면은 주로 밭으로 이용하고 있죠. 밭, 이게 밭이죠. 논은 이렇게 생긴 친구가 논이고, 이렇게 생긴 친구가 밭이고, 밭으로 많이 되어 있다. 자, 여기도 똑같은 카르스트 지형을 나타내고 있죠. 우리가 돌리네 찾을 수 있죠. 돌리네가 많으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